하루에 한 종목만 매매하세요. 안 되죠? 다 안 되시죠?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단타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단타 안 되시는 분들. 단타가 잘 안 되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매매일지에서 찾아야 돼요. 매매일지에서.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매매일지를 써야죠. 매매일지를 안 쓴다. 발전을 포기하는 거죠. 그냥 나는 단타에서 돈을 안 벌겠다는 뜻이죠. 난 돈을 안 벌어도 된다. 발전을 포기한다. 아, 뭘 써? 난 다 아는데, 머릿속에서 다 아는데 이미 정리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또 되게 또 뭔가 그 긍정적인 분이잖아요. 아, 뭘 써?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일 거잖아요. 근데 단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부정적입니다. 뭐가 잘못됐지? 방법인가? 손절 어떻게 하지? 남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하는 게 안 되나?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죠. 다 매매일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일지를 볼 때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이때 이래서 들어갔는데, 이때 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런 모습이 되게 갈 것 같은 모습이라서 들어갔어. 그래서 감정이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로 결론이 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에 와도 이대로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결론이 되냐? 결론적으로 답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또다시 방법을 찾아 헤맴. 남들은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손절을 어디서 하지? 얼마씩 들어가지?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지? 타점은 어떻게 잡지? 모든 게 궁금해. 왜냐? 답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답이 없어요. 일단 나한테는 답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답을 찾기 시작해요. 나한테는 답이 없어. 나는 그냥 단타에는 그냥 소질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난 답이 없어. 매매일지를 100번 봐도 뭐해. 어차피 결론은 어쩔 수 없었는데 난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 그러면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근데 그 잘못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남들이 잘하고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저 사람 손절 어디서 하지? 얼마씩, 한 종목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야? 종목 선정 어떻게 하지? 타점 어떻게, 모니터 못 쓰지? 컴퓨터 어떤 사양 쓰지? 증권사 못 쓰지? 모니터 못 쓰는지 뭐가 중요해요. HTS 어떻게 구성하지? 물론 이거는 영향은 있습니다. HTS 어떻게 구성하지는 영향은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답이 없으니까 다 궁금해. 이런 거가 궁금하단 말이죠. 심리적으로는 난 순발력이 없어. 손절을 매일 놓쳐.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지. 난 좀 늙었나? 늙었나도 아니야. 늙었어. 합리화 시작합니다. 합리화를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단타 망하는 사람 특 원, 결론적으로 답이 없음이라고 생각한다. 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10월 지금 마지막, 내일 모레가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게요. 자, 1번. 자, 10월 한 달 동안의 매매일지를 작성한다. 아, 한 달 동안 아니야. 10월 중 가장 손실이 심한 한 3일 정도 매매일지를 작성한다. 매매일지는 명확한 방법입니다. 특전 주식 홈페이지 작성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거는 진짜 솔루션을 지금 제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공유를 할게요. 엑셀 파일 한 번 더 공유 드릴게요. 아니 홈페이지가 더 좋긴 하죠. 홈페이지가 더 좋긴 한데 엑셀 파일로 하는 게 먼저 맛을 보고 아직 안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맛을 한번 봐야지 어떻게 쓰는지. 홈페이지 작성하시거나 지금 매매일지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매매일지 분석을 들어가죠. 매매일지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모든 게 좋아지지 않아요. 이거를 먼저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인지하실 게 있어요. 우선 나에게 단타 매매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부터 따져보셔야 됩니다. 기준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다. 일단 되는 대로 한다. 남들이 하는 거 대충 보면서 한다. 2번. 명확한 기준이 있다. 1번. 2번이신 분들 있잖아요. 2번이신 분들은 이걸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해봤자 나아지진 않습니다. 답이 없어요. 나에게 단타 매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따져보고 없다 그러면 단타 접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100원으로 하시든 아니면 한 주로 하시든 내가 깡통을 100번 차도 나한테 영향이 없는 돈으로만 기준을 찾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매매일지를 분석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손실 수익 여부를 떠나서 기준에 맞게 매매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여기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단타 매매일지 있죠. 여기를 가시면은 이 매매일지를 보실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매수 이유가 없어. 이익은 12만 원이 났죠. 1.5% 수익이 나가지고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이유는 뇌동매매예요. 느낀 점, 뇌동매매로 수익 났으니 다음엔 같은 종류 매매를 지향할 것.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나면 안 좋은 게 다음에 또 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게 거래를 했는데 수익이 난 매매는 반드시 강력하게 뇌동매매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같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수익이 났네. 그럼 여기서 한번 방법을 찾아볼까?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어쩌다 한 번이요. 지금 방법론에 빠지신 분들 그리고 뭔가 남들이 하는 매매에 뭔가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탕을 노리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매매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진짜 딱 줄 때 챙겨 나오는 그런 매매가 아니었다면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내 습관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지 않게 거래를 했는데 수익이 난 매매는 뭔가 여기에 방법이 뭔가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준을 막 재정립하기 시작해요. 중구난방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또 못 찾고 깡통 차고 그래서 기준을 내가 세웠다면 그 기준을 밀고 나가봐야 돼요. 한 달이든 일주일도 밀고 나가지 않죠. 하루 이틀로 판단을 내버리거든요. 심하면 하루로 판단을 내요. 매매일지를 분석할 때 오늘 수익 낸 것들만 모아가지고 여기서 패턴을 다시 만들려고 그래요. 내일부터 이 패턴을 한번 도전해봐야지. 시드는 한 종목에 2천만 원. 그 손실이 내 계좌에 영향이 없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런 기준 없이 계속 들어가서 때려 박는 거죠. 그러면서 뇌동매매가 계속 되고 나는 기준을 찾는 거야 이러면서 뇌동매매 계속하고 그러면서 깡통에 가까워져 가고 기준에 맞지 않는 거래를 제한시켜야 되고 손실이 난 거래에서 기준에 맞는 매매를 골라내어 잘한 매매로 분류해야 한다. 손절하면 내 기준 틀렸나? 이거 아닌가? 손절 한 번 하고 손절 딱 한 번 하고 이거 아닌가 보다. 기준 바꾸자.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헬스장 1년치 끊어놓고 한 이틀 합니다. 이틀하고 거울 앞에 서요. 하루 딱 다니고 나서는 뭔가 펌핑이 된 것 같아. 근데 이틀째 되는 날 보니까 어제랑 똑같아. 이 헬스장 기구가 좀 옛날 거라서 그런가? 더 좋은 데 가야 되나? 기준을 세웠다면 손실난 거래에서 기준에 맞는 매매를 골라내서 잘한 매매를 분류하고 기준 없이 기준에 어긋나는 뇌동매매로 분류를 해야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매매일지 분석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그냥 막연히 매매일지만 쓴다고 해서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 오산이에요. 경기도 오산. 이게 결국에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해요. 대신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느끼시면서 바뀌시는 분들은 한두 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고 욕하실 분들은 욕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 이렇게 깨닫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쉽지 않아요. 너무 잘하고 싶어. 근데 매매일지는 안 써. 매매일지 써야 되는데 한 달째 매매일지 써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손실액을 보면 피눈물은 나지만 매매일지는 안 쓴다. 매매일지는 써.
매매일지는 맨날 써. 근데 이런 분석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객관화를 안 하고 손실 수익 여부를 떠나서 기준에 맞지 않는 매매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도 않아요. 이때는 이래서 안 됐지. 저 때는 저래서 안 됐지. 매매일지를 볼 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저 때는 이때는 이래서 들어갔는데 뉴스가 떠가지고 얘가 지금 막 엄청 상승해가지고 VI가 바로 앞이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저번에는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갔을 때 수익 났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면 그렇게 들어가서 손실 나면 그게 맞는 거긴 해요. 그게 기준이면 뉴스가 떴을 때 주도주를 발견해서 매수를 때린다. 그리고 수익 주면 팔고 손실 주면 손절한다. 그게 기준이면 그거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디테일이 있어야죠. 뉴스를 언제 발견했는지, 뉴스를 발견하고 주도주가 얘가 맞는지, 주도주가 맞다면 타점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뉴스 뜨기 전에 내가 발견할 수는 없을까? 나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찾아낸다. 이것도 제가 공유 드렸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정적인 단타 매매를 위한 뇌동매매 종류 공유. 작년 10월 28일 1년 전에 제가 올려드린 글이고, 여기에 지금 제가 작성한 제 3가지 뇌동매매 종류는 이미 2017년 정도, 저의 불나방은 뇌동매매는 1번 불나방 추격매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고점 돌파하려고 할 때 매수세가 확 들어올 때 참지 못하고 같이 사는 거. 매수 근거가 없어. 호가창만 보고 들어가. 돌파매매랑 다르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스캘핑으로 포장할 수 있는데, 스캘핑을 내가 못한다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스캘핑을 내가 승률이 좋고 스캘핑을 들어가서 내가 본전에 계속 잘라낼 수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주 매매하든가 10주 매매하든가 가격에 따라 100주 매매하든가 이렇게 해야죠. 10만원어치 산다든가 만원어치 산다든가. 이 부분 이렇게 들어가면 내 매수가에 바로 던지거나 매수세가 없어질 때 바로 손절할 수 있는, 여기까지가 핵심 키워드죠. 매수가에서 바로 던지거나 매수세가 없어질 때 바로 손절할 수 있는. 매수세가 없어지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호가창에서 나오잖아요. 체결창이랑 다 나오잖아요. 이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는 2% 이상 손절 난다는 말은 사실은 이거 5% 이상 손절 납니다. 3, 4% 이상 손절 나버리죠. 왜냐면 손절 안 하니까. 손절 안 하시죠. 불나방 들어가면 손절 안 합니다. 두 번째, 돌파매매 유혹. 돌파한 고점은 지지가 된다. 지지 저항 개념 잘 알고 계시죠? 제 무료 강의 여기 올려놓은 거 있죠? 여기 기초 특강에서도 지지 저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바로 돌파매매 유혹이에요. 돌파된 고점을 지지하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보며 실수하는 부분, 돌파 고점 지지가 나오고 전고점까지 반등 중인 종목을 본다면 여기가 지지점 찍고 엄청 오르네, 지지됐으니까 전고점 돌파하고 엄청 오르겠지, 머릿속에서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겠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엄청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고 사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스캘핑을 잘 하시면 들어가도 돼요. 내가 매수세 없어지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바로 손실 1% 안쪽으로 잘라내거나 아니면 본전에 내가 팔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럼 돌파매매 유혹매매죠. 돌파 유혹매매. 위로 슈팅을 살짝 쐈다가 오전에 한창 지지부진합니다. 밑에서. 그러다 다시 치고 올리는 요 구간에서 일어나요. 요 구간은 특히 2시 이후에 많이 나타나죠. 이런 애들 그냥 달려들잖아요. 돌파 유혹매매로. 전고점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중간에 사버려 그냥. 그리고 폭락. 그죠? 많이 지금 보던 저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내 매매랑 거의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주식시장은 참 웃긴 게 다 똑같이 합니다. 너나 나나 들으면 다 공감해요. 왜냐? 다 똑같이 하니까. 다 못하니까. 돈은 누구나 벌 수 있어요. 우리의 돈을 누군가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돈은 누구나 다 벌 수 있는데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단지 내가 하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실을 보는 거죠. 장사할 때는 미치고 파는 건데 라고 하는 거는 나 한 50% 남길 거 한 30%밖에 안 남겨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에서는 진짜 미치고 파는 건데 라고 하면은 본전도 안 되고 파는 거예요. 돌파매매 유혹. 손절선 미준수. 내가 매수가에서 3% 손절 기준을 잡았다고 하면 지키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키세요 그냥. 이거 누가 너 3% 손절해 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세운 거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한 건데 3% 손절을 계속 하니까 3%씩 하면 이거 나만 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이거 바꿔볼까? 버티다가 뭐 5, 6% 손절해버리고 안 지키는 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지.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타점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타점을 잘못 잡았으면 손절을 해야죠.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막 약간 그런 거예요. 올림픽에서 막 뭐 유도 경기를 했다고 쳐요. 유도 경기에서 한 판이 나왔어. 근데 심판이 경기를 이제 멈추죠. 이제 이 사람이 이겼다 그러고. 근데 아니야, 나는 아니래. 나는 다시 해야 돼. 그러면서 경기장에 안 내려가. 다시 붙자고 막 하는 거예요. 빨리 와. 나는 이거 불복이야. 나 혼자. 이미 난 졌는데 나 혼자 막 경기장에 서 있는 거예요. 진상 피우면서 빨리 올라오라고. 나 아직 안 졌다고. 끌려 나가는 게 이제 3% 안 지키고 뭐 5, 6% 손절하는 게 이제 끌려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는 거죠. 아니 간단하게 그냥 3% 손절했으면 깔끔하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끌려 나가는 거지. 5, 6% 손절하면서 네메스 타점 실패했고 3% 손절을 주었음에도 욕심 때문에 반등이 올 것 같아서. 이 반등이 올 것 같아서라는 게 왜 생기냐면 내가 손절 한두 번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한두 번 중에 한 번이 나중에 반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야 이거 3% 손절하면 안 됐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쩌다 한 번이거든요. 진짜로 우리는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로 전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빨리 끊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3%는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뇌동매매 1, 2, 3번으로 지정을 해놓고 불나방, 돌파매매, 유혹, 손절선, 미준수로 해가지고 이 매매일지를 작성할 때 뇌동매매를 분류하고 가장 나에게 취약한 부분 어딘지 찾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1, 2, 3번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뇌동매매로 분류가 됐다면. 그래서 만약에 단타 매매일지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30만 원을 했어요. 손절을 했어. 2.9% 손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손절했는지 쓰는 거예요. 내가 왜 손절했는지 쓰는 거예요. 9월 15일 2분 11초에 매수가 됐죠. 그 다음에 4분 8초에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손절이 됐죠. 이 손절이 왜 손절했는지, 내가 매수 타점은 뭐였는지 여기서 써야 돼요. 쓰면서 만약에 내가 기준에 맞게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잘한 매매, 괜찮은 매매였지만 손절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뇌동매매다 그러면 몇 번인지, 뇌동매매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록을 해놔야 되고, 그리고 복귀를 할 때, 이 복귀할 때 지금 이거랑 차트랑 같이 띄워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랑 차트랑 같이 띄워놔야 됩니다. 동국산업의 9월 15일자 여기죠. 갭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9시 2분 11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되겠다. 자, 여기죠. 여기서 1분봉으로 봅니다. 9시 2분 11초에 들어갔어요. 얼마에? 5,520원. 5,520원. 여기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매수가 이때 들어간 거죠. 9시 2분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날아갔죠. 바로 날아갔습니다. 9시 4분에 팔았어요. 이때 9시 4분에 5,360원에 팔았어요. 5,360원. 여기죠. 살짝 완전 날아갔다가 반등 왔을 때 이때쯤 판 거예요. 3% 안쪽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손절을 했죠. 그럼 잘한 거죠. 3% 안쪽에서 잘랐다. 내 기준은 3%이기 때문에 얘가 뭐 나중에 반등한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반등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반등을 해서 분명히 내 위쪽에서는 팔 수 있었어요. 팔 수 있었지만 이거 이렇게 흘러갈지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는 바로 내 기준을 지켜버리는 거죠. 여기서 갈립니다. 단타 초보랑 단타 고수라고는 하진 않을게요. 단타를 어느 정도 해서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단타리안은 여기서 자른 다음에 얘가 반등해도 심리적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일 숱하게 겪어봤거든요. 그러면서 결론 내린 게 잘라내는 게 답이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거를 숱하게 겪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올라갔으면 손절하지 말걸. 그냥 버틸걸. 내일부터는 갭상승한 종목 사가지고
버텨요. 버티는 게 내 기준이야. 이러면서 버티면 마이너스 10%까지 가버리죠. 다음날. 손절 기준을 지켰으면 그걸로 끝이고요. 나중에 얘가 전고점 돌파한다? 그럼 전고점에 또 매수 들어가면 되고요. 기준점에 오면 기준을 지키면 되고요. 심플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마다 바로바로 타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손절했어. 오케이. 손절했어. 끝. 지하이텍에서 12만 원 벌었는데 동국산업에서 30만 원 까먹었네? 그러면 17만 원 정도가 손실인 상태죠. 바이오니아 들어갔는데 본절했어. 그죠? 미래나노텍 들어가서 18만 원 했네? 그러면 본전한 거죠. 이제 빵이 된 거죠, 드디어. 9시 20분쯤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하려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만하려고 했다가 운동하고 와서 한국정보통신 올라가는데 운이 좋게 탑승해서 수익이 나고 끝났어요. 내동매매를 분류를 해서 취약한 부분 어딘지 찾아내고 그거를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내동매매만 안 하면 진짜 할만합니다. 단타는 기술도 아니고 뭐 무슨 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경력과 마음가짐. 물론 이거를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경력에서 나오는 것이 기준이고 그래서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게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지키면 돼요. 기준 지키세요. 본인 스스로 아실걸요? 나는 기준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걸, 심지어 기준이 없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을걸요? 합리화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알고 있을걸요?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지키면 되고요.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이게 뭔가 지금 제가 여기 작성한 게 종목 선택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한마디도 안 드렸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루 종일 기준에 맞는 종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플하죠.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안 하면 조급하게 되죠. 조급한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조급한 거 있죠. 그 현금을 쥐고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포지션을 쥐고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을 거예요. 조급한 게 당연해. 조급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고 참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준에 맞는 종목이 나타나요. 진짜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할 게 너무 없어. 그냥 아무거나 일단 들어갔어. 아무거나 일단 들어갔는데 손실권이죠. 기가 막히게 좋은 종목이 하나 떠. 기가 막혀요. 그리고 타점도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저기서 사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지나고 있으면 막 치고 올리죠. 막 놓친 거야 결국에는. 그리고 놓쳤잖아요. 나는 매매할 게 없으면 매매 안 하고 있으면 됐잖아요. 그럼 매매 안 하고 있으면 그 종목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종목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종목을 매매를 했겠죠. 그래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났겠죠. 그쵸? 그리고 제가 항상 들어드리는 예인데 누가 더 나을까요? A랑 B 중에 누가 한 달 뒤에 웃을까요? 뭐가 위에 있죠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달 뒤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무리를 할 건가? 과연? 내가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내가 뇌동매매를 해야 될 건가? 한 달 뒤에 보면은 내 계좌가 박살나 있을 텐데. 그냥 한 달 동안 쉬면은 내 계좌에 내 그냥 돈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 잘못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이 그냥 프로그래밍 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뇌동매매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욕심이 내 모든 거를 지배하게끔 이미 프로그래밍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 채는 사람이 있죠. 인간은 욕심에 취약할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구나. 그럼 나는 이걸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데 그거를 알고 이거를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서 결국엔 내가 A의 위치에 있다가 B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만 원씩 벌고 싶으신 분 하루에 10,000원씩 버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루 10,000원이라도 벌려면 뇌동매매를 안 해야 됩니다. 그냥 나 오늘 매매 시작했는데 하루에 100만 원 버는 게 목표예요. 그게 과연 하루 이틀 안에 될까요? 저 오늘 수영 시작했는데 이번 올림픽 때 한번 나가보려고요. 금메달 한번 따보게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단타로 전업하고 싶어요.
그럼 단타로 전업하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될까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300만 원 이상 벌어야 되겠죠. 자녀가 있든 없든 그걸 다 떠나서 3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빠듯하게라도 살아가죠. 500 벌면 여유롭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실수령 650이 연봉 1억이에요. 연봉 1억인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까요?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나의 씀씀이가 엄청 이미 크신 분들이면 500 벌어도 모자라긴 하죠. 카드값만 500 나올 거니까. 적어도 300은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300 벌려면 하루에 15만 원 매일 벌어야 하고 20만 원 벌어야 전업을 할 수 있다. 수익 투자에서 뭐 한 번에 500씩 벌면은 단타 할 필요 없죠. 현실적으로 500만 원으로 하루 일당 10만 원 벌기를 라스강에서 보여드리죠. 500만 원으로 하루 일당 10만 원 벌기 하고 끄면 되죠. 하고 끄면 됩니다. 이제 한 달 200 정도. 근데 이게 이제 5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드는 내 그릇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이거는 누구나 뭐 한 종목에 한 타점에 2천만 원 이상 들어가고 물론 다른 분들이 보시면 야, 뭐 2천만 원 같다 그런 소리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2천은커녕 500도 한 번에 들어가는 거를 덜덜덜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경험에 따라도 달라지고 나의 그릇에 따라도 달라지긴 할 텐데 가장 저는 연습하기 좋은 거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500만 원으로 하루 일당 10만 원 벌기를 계속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500만 원을 시드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현재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되는지들 생각을 해보세요. 500만 원을 모으려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10달을 일해야 되냐? 거의 1년이잖아요. 1년을 일하면 500을 모으게 되겠죠. 그 1년 동안 한 달에 50을 모았다는 소리는 하루 일당 1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급하게들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단타를 딱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뇌동매매에 빠지게 되고 이런 거 자체가 꿈을 너무 크게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꿈을 크게는 꾸는 거는 중요하지만 내가 실력도 안 됐을 때 이거를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손실을 극대화시키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 꿈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하루 일당 10만 원 버는 것도 솔직히 말해 500으로 10만 원 버는 게 지금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한 달 수익률은 40%예요. 40%. 1년 수익률 얼마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하루 10만 원 벌기 뭐 10만 원 벌어서 뭐 하냐. 한 달 수익률 40%짜리고요. 1년 수익률 480%짜리입니다. 이런 금융상품 보신 분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는 되게 간단한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마음을 먹는 게 이런 걸 난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나는 단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 왜 자꾸 깡통 찬다 그러지? 나는 될 것 같은데 나는 1년 수익 480%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어렵다 그러지?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가능하신가요? 그런 금융상품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주식투자를 많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주식투자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겁이 나요. 일단 겁부터 나요. 안 되던데요. 이번에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정말 됐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경험이 많이 없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더 자신만만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퇴출을 당하죠. 역시 주식은 도박이야. 난 돈 못 벌었잖아. 저놈들 다 사기꾼이야. 내가 못하면 남은 다 사기꾼. 500만 원으로 10만 원 벌기 해서 한 달 200 정도 수익 보시는 분들 제 생각에는 상위 0.01%입니다. 한 달 수익률이 40%. 상위 5%가 본전이거든요. 10월 1일날 500으로 출발해서 10월 말일날 500으로 끝나면 상위 5%입니다. 500만 원으로 기준 없이 매수 매도하면 한순간 100만 원 손실. 그러니까 그 100만 원으로 내가 할 수 있을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100만 원으로 나는 과연 뭐를 할 수 있었을까? 바닥에 뿌리는 거잖아요.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만 원짜리 100장을 뽑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뿌리는 겁니다. 그게 주식 시장에서 손실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시드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1000만 원 시드로 하루에 1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저는 1000씩 들어왔죠. 이날은. 이때는 아마 2000을 넣었는데 1600밖에 체결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뭐 하루에 뭐 얼마 이상 벌자도 저는 해봤죠.
예전에 많이 했죠. 하루에 얼마 이상 벌자. 그게 300만 원까지 갔거든요. 하루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장 시작하고 100만 원을 찍고 시작하는 날이 많았죠. 저는 솔직히 제 그릇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려면 하루 시드가 적어도 3, 4억 정도는 돼야 돼요. 거기서 이제 1억씩 담고 추가하면서 또 때리고 막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 그릇은 여기까지는 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욕심으로 승화가 됩니다. 100만 원 벌고 200 더 벌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매매를 많이 하게 되고요. 손실이 더 커져요. 매매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내동 매매를 계속 하게 되죠. 불나방하고 내가 딱 매매했는데 298만 원이에요. 딱 수익이. 근데 2만 원 더 벌려다가 2만 원 더 벌려면 그냥 들어가서 본전만 해도 되거든요. 들어가서 본절만 해도 2만 원 벌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들어가자마자 내리 꽂습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 해버려요. 그것도 손절 지켰으면은 마이너스 한 1, 20만 원, 2, 30만 원에서 끝날 걸 그냥 버티다가 100만 원 돼서 불현듯 팍 머릿속에 꽂히면서 손절 해버리죠. 그러면은 200만 원 끝내면 되거든요. 야, 200만 원이 무슨 뭐 애들 이름도 아니고 남들 월급이잖아요. 그럼 와, 많이 벌었다 그냥 종료하면 되는데 또 100만 원 만회하겠다고 또 들어갑니다. 되지도 않는 종목에 막 들어가요. 시드는 뭐 빵빵하게 그냥 해가지고 들어가 버리죠. 그냥 시간대도 고려 안 하고 막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손절 찌죠. 당연히. 그럼 100만 원이 돼요. 수익이 100만 원, 300이었다가 100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 100만 원 수익 본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0만 원 손실인 거예요. 내 머릿속은 이미 나는 손실이야. 머릿속에서는 나는 이미 오늘 손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시 300만 원을 만들어 놔야 돼. 2시인데. 그죠? 2시인데 나는 이미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남은 1시간 반 동안 200만 원을 채워놔야 돼. 그러면서 들어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끝납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끝나요. 다 경험해봤죠, 제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오늘 하루 종일 마이너스 400만 원이잖아요. 손실이. 그러니까 298만 원이든 뭐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기준에 맞는 종목만 하고 안 하면 없으면 안 하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기준에 맞지 않은 종목을 매매 안 하는 게 어떠한 관점으로 봐도 맞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기준에 맞는 종목만 매매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맞는 맞은 선택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죠. 수익을 뭐 2%, 3%, 4%, 5% 이렇게 주는 거는 운입니다. 운. 수익을 3% 이상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론도 없어요. 내가 그 타점에 들어갔는데 하필 3%를 주는 거고 내가 그 타점 들어갔는데 하필 마이너스 3%를 주는 거예요. 3% 수익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거지. 어쩌다가 5%, 6% 주는 거고 내가 시드를 많이 담았다면 1%만 먹어도 100만 원인 거고요. 내가 거기에 50만 원만 매수했다면 2%, 3% 수익이 나도 10만 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 금액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여기서 내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지 나올 수 없는지는 결국엔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아직도 모르시거나 아는데 안 되시는 분은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매매일지를 작성을 한다.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고 매매일지 분석을 객관화로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해야 되고 기준이 없다면 이거는 전부 소용없습니다. 내동매매를 분류하고 나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찾아내야 되고 내동매매만 안 하면 진짜 할만해요. 진짜 할만합니다. 하루에 한 종목만 매매하세요. 안 되죠? 다 안 되시죠?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 사람이니까 돼지가 아니죠.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고요? 경험이죠, 경험. 또는
근데 어차피 경험이 필요해요. 뺑 돌아갈래? 직선길로 갈래? 어쨌든 도착은 할 거야. 네 발로 걸어가야 되긴 해. 어쨌든 직선길도 멀어. 곡선보다는 훨씬 낫겠지. 근데 직선길도 멀어. 다리도 아플 거고 좀 쉬었다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되긴 될 거야. 포기만 안 하면. 그리고 깡통을 차더라도 네 삶에서 큰 부분이 아니어야 돼. 깡통이. 그냥 어쩌다가 돈 한 번 잃었네 라는 정도가 되면 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설프게 경험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